왼쪽이 뭐냐? 10 팩토리얼 나누기 11 빼기 n의 팩토리얼로 표현을 했겠죠. 부등식의 우변에 오른쪽은 30 곱하기 10 팩토리얼 나누기 n-3의 팩토리얼로 다시 13 빼기 n의 팩토리얼로 표현을 하셨겠죠. 항상 왼쪽에다 그냥 오른쪽 빼면 된다. 그래서 표현을 했어요. 나는 이 부등식을 정리를 해서 답을 얻고 싶은데, 자, 주의할 점 체크할게요. n은 일단 3보다 이상이다고 걸었고요. 우리가 이 p의 기호를 봤을 때 항상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p의 앞에 있는 거, 그것은 뒤에 있는 거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것 중에서 고르는 거니까. 이도 마찬가지야.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게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거를 먼저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거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범위는 일단 n을 11보다 이하라고 보고 들어가셔야겠고, 마지막에 보면 3 이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범위를 체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미상 왼쪽이 오른쪽보다는 커야겠죠. 그 의미라는 게 n개 중에 r개를 고르는 거니까. 아니, n이 r보다 작으면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항상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3과 11 사이의 숫자를 고르기 위해서 이 식을 정리를 할 건데요. 정리하는 거 어렵지 않아. 똑같은 게 오면 나누는 거야. 자, 양변에 10팩이 있으니까 양변에 10팩을 그냥 똑같이 나눠버리는 거야. 나누기 10팩토리얼이라는 숫자로. 그럼 얘네 자기 자서 나눴으니까 1이 됐겠죠. 둘 다 분자가. 분모를 보면은 더 큰 숫자로 곱하는 거야. 양변에 마치 최소 공배수를 곱하듯이 뭘로 곱하면은 이걸로 곱하면 돼요. 더 크잖아요, 얘가. 그래서 이제 양변에 그 다음에는 13 빼기 n의 팩토리얼을 곱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럼 얘는 자기 자신을 곱했으니까 1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가 문제라는 거지. 여기 분모에 13 빼기 n이랑 12 빼기 n이 없었던 관계로 그거를 분자에 곱해야겠죠. 곱셈을 한 거니까. 이렇게 곱셈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는 걸 보시면요. 좌변에 저 2차식이 남았고 우변에는 요 30만 남았어요. 정리해 볼게요. n의 제곱 마이너스 25n 플러스 156 빼기 30 넘겨버릴게요. 빼기 30 넘겨주면은 0 이하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요거를 n에 대한 범위로 풀어주면 되겠죠. 2차 부등식이니까. 2차 부등식 앞단에서 배우고 왔으니까 이렇게 문제 만들 수 있고요. 더하기 126 쓰고 풀어주면 범위가 나오는데요. 한번 풀어볼게요. 7, 9, 63에다 2니까 7, 2, 7, 9니까 2, 7, 9 한번 해볼까요? 2, 7, 9 14, 9 안되고 1, 8과 7로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다. 7과 1, 8로 인수분해 됩니다. 둘 다 마이너스 걸어주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해가 7 이상 18 이하가 되는데 여기서 끝내면 절대 안 돼요. 맨 앞에, 맨 처음에 요거 안에 범위도 만족해야 되니까 같이 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최종 범위는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입니다. 7 이상 11 이하다를 반드시 제한 걸어줘야 된다는 거야. 자, 따라서 7부터 11까지만 돼 있고요. 개수 세라고 했으니까 5개 세서 제출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는 거 괜찮았나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약점이 되는 문제니까 1번 문항 잘 정리를 해주시고, 자, 다음 2번 문항 내려갑니다. 제 중간중간에 순열 기출문제를 많이 줬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네, 근데 난이도는 다 어렵고요. 자, 2번도 마찬가지로 풀어본 적이 있는 문제인데요. 자, 이거를 일단은 상황을 보시면은 7개의 지역의 인구조사를 7개의 지역을 조사를 하는데 보다시피 그림이 7개 있죠? 이럴 땐 보통 알파벳을 붙이세요. 알파벳을 붙여야 세기가 편하잖아요. A부터 G까지 한번 붙여보고, 근데 사람은 6명이야.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지. 6명 중에 1명을 골라서 뭐 2배 일을 해야지. 요 1명을 골라서 2개의 지역을 담당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걸 바로 선택을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6명의 사람이 있었겠죠. 6명 중에 누가 일을 2배 할래? 골라주세요. 그냥 60일이 되겠죠. 6 곱하기. 그러면 이제 2개의 지역을 골라야 되는데 그냥 2개의 지역이 아니거든요.
읽어보시면은 이웃이 있습니다. 이웃한 두 개 지역을 공식으로 셀 수는 없고 우리가 다 세줘야 되는 거야. 한 땀 한 땀. 어렵지 않아. 이제 가운데 A는 누구랑도 이웃하니까 이렇게 A에서 이웃한 거를 다 세보면은 일단 AB부터 AG까지 6개 나옵니다. 이웃한 지역을 써내려 가다 보면은 A부터 AG까지 6개 금방 셀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웃한다 해서 A를 빼고 가면은 6개 또 나오거든요. B, C, C, D, D, E, E, F, F, G, B, G. 이렇게 세도 6개가 또 나와요. B, C부터 G, B까지. 자, 이번에도 6개를 또 셌어요. 결론이에요. 이웃한 두 개의 지역을 세봤더니 총 12세트가 나왔다 이거지. 이 12세트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6 곱하기 12까지 계산이 들어왔어. 여기까지 문제 없죠? 세는 거니까. 남은 사항을 이제 분석을 잘 해야 돼. 마무리는 너무 쉬운데. 자, 사람이 몇 명 남았냐면은 5명 남았죠? 지역도 몇 개 남았니? 5개 남았죠? 그럼 그냥 개수가 일치하니까 5팩토리얼로 분배하면 끝난다라는 거죠. 5팩토리얼로 순열 걸어주면 끝납니다. 자, 계산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숫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72 곱하기 120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72 곱하기 12 계산해 준다면은 144에다가 72 더하여 864가 되겠고, 공 하나 붙여서 8640까지를 정답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번. 많이 봤던 문제입니다. 기출문항 변형이니까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자, 다음 3번 문항 들어갑니다.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일렬로 뭐 6개나 8개의 의자를 놔두고 규칙에 따라 앉는 문제가 되는데요. 개념을 도구화시켜야 돼. 이웃이라는 말이 보이면은 머릿속에서 주머니라는 도구를 떠올려야 돼. 이웃해야 되는 대상들을 주머니로 묶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이웃하지 않는다는 차단벽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수 있어.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사이 안 좋은 애들을 빼놓고 나머지를 먼저 배열하는 거죠. 이웃한 애들을 먼저 한번 따라가 볼게요. 보통 여학생, 남학생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사람이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알파벳으로 이름을 붙여버리세요. 이런 식으로. 남학생도 이름 붙이세요. 남학생 2명을 D랑 E라고 해보자고. 그럼 이제 여학생 A, B, C를 그냥 주머니로 묶어서, 뭉탱이로 묶어서 내리세요. 이런 식으로. A와 B와 C머니를 3명을 한 번에 가져갑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좌석이 6개라서 남학생을 제외하면은 중요한 건 옆에 빈 의자 하나 더 있다는 거죠. 빈 의자 하나가 있는데 이건 밑줄로 좀 표기할게요. 자, 그래서 빈 의자 하나와 주머니 하나만 남겨둡니다. 자, 이게 핵심이야.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애들 남학생이지. 걔네들을 빼놓고 먼저 하라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야, 남학생 2명, 너네 그냥 나가 있어 해놓고 여학생 주머니랑 빈 의자만 배열하는 거야. 그럼 이제 주머니 하나에 빈 의자 하나 뭐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니까 2 곱하기로 계산식이 시작이 되겠죠. 자, 주머니가 왼쪽이니 오른쪽이니에 따라 2 곱하기 들어가셨고, 자, 주머니 쓰면 진짜 중요한 게 뭐야? 안에서 자리 바꿀 수 있는 계산을 항상 해줘야 돼요. 3명이서 딱딱딱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3팩 걸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안 끝났죠? 이제 마무리 단계야. 남학생을 이웃하지 않게 마무리하실 거면은 차단벽이 됐죠, 이미. 이미 이 여학생 주머니와 빈 의자가 차단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차단벽을 기준으로 왼쪽부터 공간이 몇 개가 열렸는지 세줍니다.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서로 다른 세 공간이 열려 있는데 그 남학생 2명을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3 곱하기 2, 3P가 들어간다는 거야. 남학생 D랑 E를 어디든 좋으니 3곳 중 하나, 남은 2곳 중 하나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버리면은 모든 조건이 만족이 됩니다. 자, 계산식이 이렇게 끝났어요. 이런 식으로 좀 계산 들어왔고 36에다 2 곱해서 72가지를 정답으로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구 정리하자. 이웃은 뭐다? 주머니다. 이웃하지 않는다는 무슨 벽이다? 차단벽이다. 이거는 일단 뭐
배워놓으면은 3학년 때까지 계속 씁니다. 3학년 때 이 문제 계속 나와요. 확률과 통계에서.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웃해야 된다가 먼저 고려하는 거야. 이웃해야 된다랑 이웃해야 되지 않는다 이 문제처럼 같이 있으면은 이웃해야 되는 대상들을 주머니로 먼저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애들 빼고 배열한 다음 차단벽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자, 3번 문제도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복습 잘 해두시고 자, 다음 4번 문제 좀 가볼까요? 4번 문제 뭐 안 나올 리가 없지. 이런 문제 많이 봤잖아요. 앞에서도 연습해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삼촌, 고모, 아들, 딸 되게 대가족 8명이서 이제 앉을 건데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삼촌, 아들, 남자 4명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이거를 차단벽을 이용해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단 뭐 차단벽이 떠오를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조건은 할머니, 엄마, 딸은 3명이 또 이웃하지. 이거 되게 특이하다. 남자 4명, 여자 3명끼리 이웃하지 않는다가 다 걸려버렸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고모는 언급이 없어요. 고모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야. 되게 특이합니다. 그래서 다 이웃하지 않으니까 일단 교대로 같은 걸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야 되는 굉장히 고난도 문제입니다. 가조건을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저 남자 4명들을 먼저 배열을 좀 해봅시다.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밑줄을 8개를 쳐놓고 내가 이걸 한번 배열을 해보는 거야. 할아버지, 아빠, 삼촌, 아들. 이런 식으로 가질 수 있는 자리 배열을 다 써보는 거지. 이들의 공통점은 남자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남자들의 자리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남자들 4명이 어디 앉을 거냐를 생각을 먼저 하자는 거지. 지금부터 동그라미로 표현할게요. 이런 케이스도 가능하겠지. 계속 그려야 돼. 나올 수 있는 거 다 잡아야 돼. 지금 케이스를. 그 다음에 또 뭐가 될까? 동그라미, 동그라미, 한 칸 띄고 동그라미 되겠죠? 또 한번 써볼게요. 이게 처음엔 되게 어려워요. 혼자서 이거 하기가 되게 어려워. 자, 그럼 이제 여기 할아버지 맨 앞에 자리가 있는 것까지는 다 셌고 한 칸 또 밀면서 하나, 둘, 셋, 넷 또 이제 그려봤어요. 선생님 일단 써봤더니 이렇게 5가지의 좌석을 한번 결정해봤다는 거야. 케이스가 5가지 서로 다른 게 나왔어요. 동그라미가 남자 좌석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내가 가조건을 원래는 차단벽으로 풀잖아. 다른 일반적인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건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야. 최고난도 문제야. 나조건까지 너무 특이하잖아. 자, 일단 선생님 한 게 뭐냐면은 남자들의 자리를 한번 결정해봤어요. 자, 여러분들 잠깐만 눈으로 보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5개 말고 더 있을까 없을까? 이걸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해. 남자의 좌석을 이렇게 결정을 해봤는데 이 5가지 말고 더 나올까 안 나올까? 확신이 없으면 문제를 못 풀죠. 더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러면 이제 계산이 들어가면 돼. 구체적인 계산이 들어가면 된다. 남자들의 자리가 결정됐잖아. 그럼 남자 4명이서 그냥 4팩 때리세요. 저 동그라미 남성 전용 좌석에 남자 4명이서 알아서들 줄 서는 거야. 4팩. 그럼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할머니, 엄마, 딸의 자리거든요. 자, 지금부터 할머니, 엄마, 딸의 자리를 세모로 표현해 볼게요. 고모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유롭기 때문에. 할머니, 엄마, 딸 3명의 자리를 한번 결정해 볼게. 세모로 표현해 볼게. 세모로. 이런 식으로 기호를 먼저 이용해 주면 계산하기 되게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1번 케이스의 자리에 표현해 봤는데 자, 생각보다 1번 케이스는 쉽네요. 왜 쉽냐면은 어차피 어디 앉든 여자들은 이웃할 일이 없어요.
네, 붙어있는 좌석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앉아도 이웃할 일이 없다는 거지. 그럼 1번 케이스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할머니, 엄마, 딸이 앉는 자리를 고르는 경우가 4C3이 됩니다. 4개 중에 3개의 좌석을 고르면은 4가지 케이스가 가능하겠죠. 선생님 지금 한 가지만 그려봤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아직 앉지 않은 고모까지 고려해서 여자 4명을 한 번에 앉히면 됩니다. 그게 바로 또 똑같이 4팩이 되겠죠. 의미 고려해야 돼. 할머니, 엄마, 딸의 자리를 결정하는 게 4C3 계산이 먼저 들어갔고, 요거는 그냥 고모까지 껴서 같이 4명을 4팩을 걸어준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케이스 계산은 끝났고요. 다음 계속 세야 됩니다. 2번 케이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2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할머니, 엄마, 딸의 자리를 결정할 때 주의할 점이 세모 여기죠, 여기. 여기를 잘 집어야 돼. 여기는 세모가 왼쪽 도로 오른쪽밖에 될 수 없어요. 한번 그려보면은 요거랑 저거랑 2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할머니, 엄마, 딸의 자리를 결정하는 게 이 2번 케이스에서는 2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여기서 4가지였는데. 그죠? 계속 한번 일단 자리를 결정해 볼게요. 3번 케이스도 가봅니다. 자, 이것도 다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일단 여기랑 여기는 무조건 앉으셔야 돼. 할머니, 엄마, 딸이. 그러면은 나머지 세모가 여기 있니 아니면 여기 있니의 문제가 되겠죠. 자, 이번에도 할머니, 엄마, 딸의 좌석을 결정하는 경우가 2가지가 나왔고요. 다음도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거나 혹은 세모를 여기 옮기면서 이렇게 앉을 수도 있다. 자, 이번에도 할머니, 엄마, 딸의 좌석을 결정하는 게 2가지가 나왔어요. 여기는 1번 케이스랑 완벽히 좌우 대칭 동일합니다. 자, 따라서 5번은 1번과 동일하므로 4가지를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마지막에 잘 해야 되는데 한 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남자들의 자리와 할머니, 엄마, 딸의 자리를 결정을 해보니까 뒤에 있는 걸 다 더하면 됩니다. 4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4가지가 나왔다는 거야. 남자 4명의 좌석과 할머니, 엄마, 딸의 좌석을 결정하는 경우가 이들을 모두 더해서 14가지가 나옵니다. 14가지의 좌석 배치 뒤에는 간단합니다. 남자 4명 알아서들 앉으라고 4팩 걸어주고 여자들 4명도 알아서들 앉으시라고 4팩 걸어주면 됩니다. 엄밀히 좀 따지면 4P3 곱하기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엄밀히 따지자. 요게 남자 4명이었으면은 저 세모 빨간색에 3팩 들어간다 생각하고 곱하기 1 뜨자. 그래서 곱하기 1까지 써주세요. 고모가 곱하기 1이야. 고모는 마지막에 남는 자리 그냥 앉으세요 해주는 거야. 고모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니까. 이렇게 한번 들어와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 과정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가장 어려운 건 당연히 이 케이스가 14가지 나온다를 세는 일이겠죠. 이거 세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도 문항을 푸는 걸 보여줘도 이걸 스스로 할 수 있는 학생은 얼마 없어요. 진짜 얼마 없어요. 타고난 능력이 좀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이 14가지를 셌다면 그 뒤에 계산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머릿속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자리 가지가 14가지인 걸 생각을 했다라면은 남자 4명 이제 배열 한 번에 가는 거죠. 남 4명. 뒤에 3팩은 뭐냐? 할머니, 엄마, 딸만 배열 들어가는 겁니다. 저 세모 박스에. 할머니, 엄마, 딸을 배열을 해주고 마지막 일엔 고모 남는 자리 하나 앉으세요 해서 곱하기 1 의미상 써두는 거죠. 자, 계산 마무리 해주면은 14 곱하기 24 곱하기 6까지 계산해주면 됩니다. 144 곱하기 14로 계산을 해주면은 6, 7, 576에 144 들어가면서 더해주면 되겠네요. 더해주면은 6, 1, 0, 2, 2, 0, 1, 6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4번 모양에서 초고난도였습니다. 자, 기출문제 변형이었고요. 자, 넘어갑시다. 다음 5번 문제 갑니다. 바둑칸이 열려있는데요. 이 바둑칸은 36칸이고요. 규칙에 따라 흰 공과 검은 공을
6개씩 배열을 하겠습니다. 규칙 보겠습니다. 자, 규칙을 일단 다 비어있다고 생각해. 바둑판에 처음에 아무것도 안 두는 거야. 바둑판이 다 비어있을 때 가조건을 먼저 읽습니다. 가조건은 흰 공을 각 행과 열에, 그러니까 가로 세로에 흰 공을 하나씩 둘 수 있다는 말인데요. 같은 가로줄에 2개 이상 안 되고요. 같은 세로줄에도 2개 이상의 흰 공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흰 공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검은 공을 동시에 보려고 하지 말고. 자, 이 바둑판을 가져와서 흰 공을 먼저 생각을 합시다. 흰 공 배열하는 건 사실 쉽거든요. 흰 공을 1행부터 넣어볼게요. 1행. 가로 첫 번째 줄부터 흰 공을 넣어볼게요. 다 비어있으니까 그냥 이 6개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그럼 2행에 흰 공을 놓아봅시다. 여기는 이제 못 놓겠죠? 그럼 남은 5개 공간 중에 하나를 골라서 흰 공을 놓으세요. 이제 3행을 내려가겠죠. 3행으로 내려와서는 여기를 또 못 놓네요. 물론 여기도 계속 놓지 못합니다. 그럼 이 남은 4개의 공간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흰 공을 두세요. 4행으로 내려와서는 이 남은 3공간 중에 하나를 골라서 흰 공을 놓아야겠네요. 쉽죠? 규칙 아마 지금 깨달았을 겁니다. 규칙 5행에서는 이 남은 2공간 중에 하나를 골라서 흰 공을 놓습니다. 마지막 행에서는 여기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가조건의 의미였어요. 가조건의 의미를 살려서 흰 공을 먼저 쭉 배열해 보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계산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흰 공의 배열 가지수입니다. 720까지 먼저 확보했다 이거야. 이해 괜찮죠? 나조건 갈게요. 검은 공은 행이 아니야 열이야 열. 열에 한 개씩 놓는다. 세로줄 보라는 거니까. 세로를 한번 봐. 세로를 봤을 때 각열에 한 개씩 놓을 건데 다조건까지 같이 읽어볼래? 그러면은 각열에 흰 공과 검은 공은 이웃하면 안 된대. 세로줄 봐. 열이니까 세로줄을 봤을 때 이미 놓여있는 흰 공에 이웃한 공간을 놓을 수 없다는 거야. X 표시를 해두는 거지. 그럼 이제 남은 공간에 검은 공을 배열해 볼게요. 검은 공 배열 들어갑니다. 1열 보세요. 1열. 1열에는 4개의 공간이 있죠. 하나 골라서 검은 공 두세요. 2열에는 3개의 공간이 있죠. 하나 골라서 검은 공 두세요. 3열에는 4개의 공간이 있죠. 자, 하나 골라서 검은 공 두세요. 4열에는 3개의 공간이 있죠. 하나 골라서 검은 공 두세요. 5열에도 3개의 공간이 있죠. 하나 골라서 검은 공 두세요. 마지막 열에도 3개의 공간이 있죠. 하나 골라서 검은 공 두세요. 끝났습니다. 검은 공의 가지수도 나왔으니까 둘이 곱해주면은 계산이 끝나겠는데 소인수분해서 제출해야 되니까 마무리를 좀 해봅시다. 빨간색 정리해줄게. 2가 4개 있고 3도 4개 있어. 흰색 정리해줄게. 2가 4개 있어. 3은 2개 있어. 5는 하나 있어. 최종 정리 들어갑니다. 2는 8개 있고 3은 6개 있고 5는 하나가 있어.
모든 지수를 확인했습니다. 8, 6, 1 정답 제출해 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바둑칸이 36칸이었는데요. 55, 25나 77에 49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울 거는 조건을 읽고 차례대로 생각하라는 거. 흰 공과 검은 공을 한 번에 생각하려다가는 문제를 못 풉니다. 가조건 다음에 나조건 내려가는 거죠. 정답 다 더해서 4번 확인해주고, 자, 다음 6번 내려갑니다. 6번은 문제를 읽었을 때 적어도가 보이면 세모를 쳐주세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적어도라는 걸 봤으면 세모를 쳐주세요. 그리고 그것에 반대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말이 이렇게 들어왔네요. 적어도 한쪽 끝에 짝수가 온다 라고 했어요. 5개를 나열할 때. 그 반대말은 양쪽에 홀수가 온다입니다. 양쪽에 홀수가 오는 경우를 세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3번 세야 되거든요. 적어도 한쪽에 짝수가 온다라는 말은 짝홀이던가 홀짝이던가 아니면 짝짝인 것을 3번을 세야 되잖아. 누가 이걸 3번 세겠니? 그냥 한 번 세서 전체에다 빼버리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여사건 풀이법이라고 배웁니다. 여사건으로 풀고 싶으면 항상 전체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5개의 배열 가지수는 너무나 간단하게도 5팩이 계산이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여사건의 경우를 세서 빼주면 된다라는 거죠. 여사건 한번 배열해보자. 홀수를 양쪽 끝에 배열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여기에 둘 수 있는 홀수는 누가 있을 것이냐? 1, 3, 5, 7, 9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맨 앞에 서로 다른 밑줄 쳐라. 저 잘 읽어야 돼. 서로 다른이야. 중복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숫자야 돼. 전부 다. 그러면은 5 곱하기 4를 먼저 걸어주세요. 양쪽 끝에 홀수를 두는 계산이 5 곱하기 4, 5p죠. 끝났어요. 왼쪽에 홀수 5개 중에 하나, 오른쪽에 남은 홀수 4개 중에 하나. 자, 그럼 홀수 4개 끝났고, 그러면은 숫자를 몇 개 썼는지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에 사실 우리가 여기에 들 수 있는 숫자가 0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자연수를 했으니까 안 되겠다. 자연수라는 단어 때문에 0은 안 되겠지. 내가 지금 무슨 숫자를 쓸 수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9가 한 자리 자연수야. 근데 내가 예를 들어 그 중에서 홀수들을 사용했으니까 1이랑 3이라는 홀수를 빼버려. 예를 들어보는 거야. 그냥 여기에 1을 뒀다 생각하고 여기에 3을 뒀다 생각하면 여기에 이제 1이랑 3을 못 쓸 거 아니야. 근데 나머지는 조건 없이 다 쓸 수 있죠. 숫자가 몇 개 남았냐? 7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7개부터 7 곱하기 6 곱하기 요대로 좀 끝난다라는 거죠. 7p3이었다. 자, 이게 바로 여사건의 가지수입니다. 잠깐만. 처음에 전체 다시 계산해 줄게. 정해진 5개의 숫자가 아니라 이 9개 중에 5개를 계산하는 거였으니까 9p5로 계산해 주세요. 전체 가지수를. 자, 이제 끝났습니다. 구조가 잡혔으니까 계산을 합시다. 9p5 갑니다. 9, 8, 7, 6, 5 곱해주면 됩니다. 거기에 뭘 뺄 거냐면은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20을 뺄 건데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공통인수가 있으면 묶는 게 편하지 않을까? 그죠? 말씀을 할 때 똑같은 게 보이면 묶어야죠 뭐. 그럼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묶어볼게. 210이잖아. 옆에 누가 있겠니? 8, 9, 72에다가 20 빼버리면 되겠죠? 자, 계산은 이렇게 합시다. 210 곱하기 52로 합시다. 계산도 실력이에요.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19,200까지, 다시 1920까지가 되겠습니다. 정답 확인 넘어갈게요. 문제를 끝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그죠? 변형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에 짝수 지우세요.
짝수는 1의 자리에 짝수인데 그럼 좀 줄어들겠죠. 짝수 지우세요. 짝수 없이 그냥 자연수라 다 셉시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문제를 내가 아예 다 바꿔버렸는데 뭐 한 거야? 문제를 아예 바꿔버렸네요. 소리를 하고 있었구나. 108이라는 숫자도 있었네. 훨씬 어려운 문제를 풀어본 거고요. 이거는 쉬웠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째 답이 너무 크다 했다. 자, 6번 봐봐. 서로 다른 자리 자연수 5개를. 그러니까 이게 결정이 되는 거야. 5개를. 그냥 그걸 1, 2, 3, 4, 5라고 해. 아니, 잠깐만. 1, 2, 3, 4, 5, 6, 7, 8 또 써놓고 하자. 방금 변형 문제였고요. 자. 여기 중에서 누가 5개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준비된 5개의 숫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처음에. 5개의 숫자 중에서 짝수가 몇 개 있니? 모르는데요. 안 알려줘서. 그러니까 n이라는 문자로 세팅하자. 짝수 n개라고 하자. 그럼 이제 홀수는 아니 짝수가 n개 있으니까 얘는 5 빼기 n개 있겠지. 이렇게 세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 모르니까 n이라고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면은 또 여사건 계산을 할 거야. 108이라는 숫자를 생각을 해보는 거지. 108이 6번 계산됐을 거 아니야. 어떤 5개의 숫자가 있었을 때 전체가 5팩이고 걷다가 뭘 뺐겠지. 그럼 120에 뭘 빼야 108이 되겠니? 12가지죠. 이게 바로 여사건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고요. 여사건이 방금 뭐라고 했죠? 양쪽에 홀수가 오는 경우죠. 바로 계산 들어갑니다. 홀수가 5 빼기 n개 있을 때 양쪽에 홀수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5 빼기 n개 중에 2개 골라 배열하는 거죠. 5 빼기 np죠. 그 다음에 남는 3개의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가운데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3팩 때리면 되죠. 3개는 알아서 줄 서세요 라는 거죠. 이게 12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계산이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아니 그럼 얘가 6이니까 얘는 2여야 될 거 아니야. 몇 P가 이겠니? 2P가 이지. 그래서 5 빼기 N이 2여야 됩니다. 그래야 2P가 2가 되잖아요. 결론입니다. N은 3개였네요. 짝수 정답 3개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를 처음부터 잘 읽고 봅시다. 자, 다음 내려갑시다. 7번입니다. 2개 나왔죠? 이게 조건이 좀 많거든? 홀수에 동그라미 치고 홀수는 1의 자리를 신경 써야겠지? 그 다음에 모두 다른도 밑줄 쳐봐. 1000보다 크고 7000보다 작다라는 거는 1000의 자리를 통해서 구분을 해줄 거야. 1000의 자리가 1인 것부터 6인 것까지 내려 쓰자. 7000보다 작다며 1000의 자리부터 6000까지 내려주고 홀수라고 했으니까 1의 자리를 생각하자. 그러면은 이 몇 자리 수겠니? 4자리 수겠지? 1의 자리를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저 모두 다른 때문에 어려운 문제인 거야. 모두 다른의 강조 표시해라. 내가 여기에다가 1, 3, 5에다가 강조 표시할 거야. 그리고 2, 4, 6은 얘기가 좀 다른 거야. 맨 위에 있는 거 풀어줄게. 편으로 시작했지? 그럼 내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수가 뭐가 있냐면은 이 빈칸에 둘 수 있는 숫자가 0부터 들어오는 거야. 0부터 9까지 10개거든요. 자릿수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요 0부터 9까지 10개예요. 그죠? 근데 내가 여기서 2를 썼단 말이지. 이미 1000의 자리에. 그럼 여기에 홀수가 와야 된다는 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1은 못 쓰지. 다른 수가 있으니까. 그럼 남은 홀수가 몇 개인지 세? 4개 남았지. 이 4개 중에 하나를 여기에 배치하는 거야.
4 곱하기 들어가는 거야. 남은 3579 중에 하나를 1의 자리에 집어넣고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에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다르기만 하면 돼. 자,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1의 자리에 3을 놔뒀다고 얘기를 해볼게. 예를 들어. 그럼 3도 쓴 거니까 지워. 그럼 숫자 몇 개 남았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남았지. 그럼 뒤에는 그냥 8b 때리면 되죠. 8 곱하기 7이지. 이렇게 계산이 끝났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였어. 근데 여러분 이제 구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똑같은 게 있지 않을까? 내가 1000 잘했으면 3000이나 5000이나 다 똑같을 거 아니야? 여기 4 곱하기가 똑같이 갈 거니까, 그죠? 그럼 얘도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야? 4 곱하기 8p가 똑같다라는 거지. 그럼 얘도 똑같지 않을까? 4 곱하기 8p겠죠, 똑같이. 그러니까 잡아서 똑같은 걸 한번 하긴 했어. 짝수는 다시 보자. 짝수는 내가 얘 1을 썼잖아. 그러면 2를 지워. 그럼 여기 홀수화 되는데 생각해보면 5개 다 쓸 수 있거든요. 여기 홀수를 1, 3, 5, 7, 9 5개 중에 하나 고를 수 있단 말이지. 이게 다른 점이잖아, 방금이랑. 그럼 뭐 예를 들어 홀수 하나 썼으면 8개 나왔을 테니까 8p 또 곱해주는 거지, 똑같이. 그래서 앞에 1000의 자리가 짝수일 때는 5 곱하기 8p로 계산됩니다. 이거 다 더하면 정답이잖아. 한 번에 계산할게. 4 3개, 5 3개면은 27이잖아. 27 곱하기 8p 계산할게요. 8, 7에 56에다가 27 더해주면 되겠네요. 곱해주면 되겠네요. 정답은 1512가지였습니다.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제 8번입니다. 숫자일 때보다 문자일 때는 쉬운 게 사전식이라는 게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왼쪽부터 나열한다라는 거잖아. 7개의 문자가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7개 다 안 쓴다는 말 아니겠니? 5개만 골라서 쓸 거잖아, 그지? C제보다 앞에 있는 거 세자. 그냥 A로 시작하는 것부터 열어버려. A 밑줄 4개. 똑같아. B 밑줄 4개 열어버려. 바로 센다. 뒤에 4칸만 채우면 되는데 7개 중에 하나 썼으니까 6개 남았겠지. 6P4입니다, 계산은. 6개 서로 다른 숫자 중에 4개를 골라 배열하시라는 얘기야.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맨 앞을 C로 열 건데 이거 디테일 잘 잡아야 돼. C로 열고 밑줄 4개 한 번에 치면 안 되겠죠. 나는 BAD를 잡고 싶은 거니까 CA를 딱 놓고 셉니다. 그럼 이것도 바로 계산할게요. 5개의 숫자 중에 3번을 골라 배열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CA로 시작하는 거 다 셌으니 이제 드디어 CB로 들어갈 텐데, 자, 가만 생각해보자. 일단은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거 한번 쳐볼게요. A, B, C, D, A, B, C, D, 2잖아. 알파벳 순서잖아. A, B, C, D, 2로 치면은 이게 바로 CB로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자열입니다. 딱이네요. 끝났어요. 이거 다 더하세요. 몇 개인지. 1 더하는 게 핵심이야. 1 안 더하면 안 됩니다. 얘까지 포함해야 돼요. 나는 총 몇 개를 셌냐면은 781개를 셌어요. 근데 그 뒤에 오는 걸 물었기 때문에 여사건을 빼야 돼요. 자, 마무리합니다. 나올 수 있는 전체 5개의 문자열은 7P5겠죠. 7개 문자 중에 5개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전체 문자열의 개수에 방금 내가 센 7, 8, 2를 빼면은 그 뒤에 있는 개수가 됩니다. 자, 여기 계산을 해 주시면은
2520이 나오고요. 뒤에 7, 8을 빼주면 정답이 됩니다. (1739개가) 정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8번 문제였고요. 자, 일단은 항상 1시간씩 보여준 다음에 쌍둥이 테스트 바로 들어갈 거야. 바로 뒤에 넘겨서 회색 문제 한번 보세요. 뒤에 쌍둥이 있지 않니? 순위할 쌍둥이 한번 봐봐. 있어?